자,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캠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일본, 미국 이 세 개 시장에 대한 취향을 좀 골고루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차였다고 한다면은, 오늘 준비한 차는 완전히 미국 시장에 포커스를 맞춘 일본 브랜드의 대표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혼다의 CR-V 하이브리드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라고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준비한 차는 혼다의 대표적인 SUV라고 할 수 있는 CR-V 하이브리드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위 트림에 해당을 하는 투어링 모델을 준비를 해봤어요. 이 CR-V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총 두 가지 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EXL 트림과 지금 준비한 것과 같은 상위 트림인 이 투어링, 이렇게 두 가지 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사실 EXL 트림과 투어링 트림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안전 및 편의 품목이 몇 개가 더 들어갔느냐 빠졌느냐 이 정도의 차이만 가지고 있고, 겉에서 봤을 때는 둘 다 동일한 CR-V 하이브리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모델이죠. 과연 이 CR-V 하이브리드는 어떤 매력이 있길래 특히 북미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판매가 됐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외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실 이 차가 올해 연초에 한번 부분 변경을 거친 그런 모델입니다. 사실 부분 변경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몇몇 부분에 이 디자인이 살짝씩만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연식 변경이 되면서 디자인이 조금 더 변화를 주었습니다 라고 해도 좋을 만큼 굉장히 변화가 적은 그런 모델이에요. 이거는 좋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전 모델과 상당히 비슷한 이미지를 그대로 끌고 가서 베스트셀링의 느낌, 이 탄탄한 디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바꿀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만, 조금 삐딱하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굳이 부분 변경 말을 너무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정도의 그런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부분 변경 이전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은 크롬 라인이 조금 더 들어갔다거나 안개등이 더 추가가 됐다거나 이런 형태의 이제 변경만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큰 차이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디자인을 보면은 진짜 전형적인 미국 시장에 특화된 모델이다 라는 점이 좀 팍팍 느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보시는 컬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짙은 실버톤이죠. 이런 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 보기에는 약간 좀 무던하고 무난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작년에 저희가 로고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가리고 완전 블라인드 시승기를 전해드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완전히 빨간색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약간 좀 모빌 슈츠, 자꾸 건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느낌이 좀 있었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은색이 적용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플, 또 단순, 또 단정, 그런 이미지가 좀 전해지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가장 많이 판매되는 모델도 이 은색깔이 적용이 된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굉장히 무던한 이 차의 성향, 이따가 운전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차의 성향하고도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이 이 은색 컬러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토요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혼다 엠블럼 쪽에 파란색이 좀 적용이 된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차 전체 톤은 은색이지만 헤드라이트 밑으로 지나가는 이렇게 이 크롬의 라인, 범퍼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크롬의 라인, 그리고 그릴 한 가운데를 지나가는 하이글로시 블랙, 이런 세 가지 컬러 조합을 통해서 한층 더 좀 그 와중에도 조금 더 세련돼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차 옆에 서 있는 게 저라서 이 차가 조금 더 작아 보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이 차의 크기는 현대차의 투싼 하이브리드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뒤 길이, 이 전장 같은 경우에는 4630으로 투싼 하이브리드하고 동일한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전폭, 그리고 높이라고 할 수 있는 전고, 요 정도가 투싼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그런 모델입니다.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투싼이 조금 더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보다는 그렇게까지 큰 차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요 로고를 부착을 해놓은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앞쪽 범퍼 아래쪽부터 휠하우스, 도어 아래, 뒷바퀴 휠하우스, 뒤쪽 범퍼까지 이 아래쪽에 쭉 길게 적용이 되어 있는 이 플라스틱 파츠는 이 차가 한층 더 와일드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낸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도어 아래쪽에는 상당히 두껍게 이렇게 크롬 라인을 적용을 해둬서 사실 이 차가 투싼이랑 같은 사이즈다 하면은 그렇게까지 큰 차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한층 더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낸 것도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앞쪽 라인도 그렇지만 보넷 라인이 특히 좀 많이 이 굴곡이 많이 졌거든요. 이 라인이라든가 휠하우스를 감싸고 있는 또 하나의 라인, 도어, 그리고 뒤쪽까지 쭉 연결되는 이런 라인들을 이용을 해서 차가 좀 우락부락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디자인들은 확실히 요즘 디자인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올드해 보일 수는 있는 그런 디자인 아닌가 생각이 돼요.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진짜 미국 시장만을 노리고 만들었구나, 만든 김에 우리나라에도 들여왔구나 라는 생각이 가시지가 않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사실 뭐 투싼이라든가 소렌토라든가 스포티지라든가 이런 차들을 봤을 때 옆모습에서 이렇게 라인을 많이 주는 것들을 좀 빼고 있는 그런 추세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CRV가 좀 변화를 줄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운전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이드미러가 상당히 큰 편이에요. 위아래로도 좀 크고요, 옆으로도 좀 큰 편인데 생각보다 이 시야가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는 좀 더 개선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 플라스틱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어를 열어봤을 때 완전히 차체 밑에까지 싹 다 커버를 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에 타고 내릴 때 앞좌석, 뒷좌석, 조수석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차에 타고 내릴 때 탑승자의 바지 아래쪽에 좀 덜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도어 쪽에도 도어 스트랩을 꼼꼼하게 마감을 해놔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타겟은 미국 시장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브랜드 특유의 성향들이 많이 묻어 있는 그런 차구나 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아래쪽 플라스틱, 가운데 차체, 유리를 감싸는 요 크롬의 라인까지 이렇게 3등분으로 되어 있는 이 구성을 통해서 차가 한층 더 높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낸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엔 뒷모습입니다. 뒷모습 역시 기존의 이 부분 변경 혹은 연식 변경이 되기 전하고 상당히 동일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변화점이라고 한다면은 테일 라이트 쪽에 약간 좀 검은색 빛이 돌도록 요 테일 라이트 컬러를 살짝 바꾼 정도, 요 정도가 변화의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옆모습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 아래쪽에 적용되어 있던 플라스틱이 이 범퍼 위쪽까지, 그러니까 범퍼 전체를 같은 소재로 구성을 하면서 차가 한층 더 높아 보이는 그런 이미지도 만들어냈고요. 범퍼 한 가운데를 지나가는 이 크롬 바, 그리고 유리 아래쪽에 자리를 하고 있는 상당히 두꺼운 크롬 바를 이용을 해서 차가 한층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죠. 이렇게 핸즈프리 테일게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가운데 쪽에 다리를 넣었다 빼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는 이런 기능들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좁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솔린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도 트렁크 공간에 이 손실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 CRV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은 2열 좌석을 완전히 풀 플랫을 하면서 약간 다이브가 되는, 약간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구성이 특징 중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모델이잖아요. 하이브리드 모델을 위한 이 하이브리드 전기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이 트렁크 수납 공간, 그리고 동일한 풀 플랫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하이브리드용 배터리가 그렇게 용량이 크지 않다라는 뜻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열 좌석 폴딩 같은 경우에는 2열 좌석 이 등받이 쪽에 있는 레버를 당겨도 좋지만 트렁크 쪽에 있는 레버를 당겨도 쉽게 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쪽에 하나씩 있는 레버를 당겨주면은 6대4로 나뉘면서 폴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널찍한 공간을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죠. 대신 저거를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서는 2R에서 펼쳐야 된다는 점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CR-V 하이브리드의 실내로 들어와 봤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일본 브랜드의 취향이 약간 좀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우리나라 취향은 분명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 드는 느낌은 이거는 완전히 북미 시장을 타깃으로 했는데 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일단 전체적인 레이아웃 자체가 굉장히 좀 나 혼자 산다? 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혼다가 혼자 살아남기 위한 그런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좀 개성이 넘치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가죽이 뭐 시트나 이제 이런 것들에 뭐 간간히 쓰이긴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상당히 좀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이 소재들이 적용이 된 점이 특징이에요. 뭐 우레탄이라든가 플라스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주로 사용이 되어 있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뭐 곳곳에 뭐 크롬이라든가 하이글로시 블랙이라든가 이런 점들을 적용을 해서 나름의 고급화를 꾀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내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운가? 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혼다 브랜드의 좀 시그니처 같은 그런 디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운데는 상당히 넓고 양쪽에 이제 배터리 게이지, 이제 하이브리드가 아니면은 이제 유연기가 있겠죠. 그리고 반대쪽에는 연료 게이지가 있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픽 자체가 굉장히 미국스럽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구성입니다. 폰트 자체도 영어로 다 되어 있어서 확 와닿지는 않는 그런 좀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지금 이제 내비게이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본 화면에 이제 대기 화면 시계가 지금 떠 있는데 8월 5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순서가 배치되어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좀 미국 스타일, 북미 시장에 맞춘 그런 스타일로 구성을 해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작아요. 토요타 브랜드의 것과 비교를 하면은 이제 뒤에 그래도 배경화면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 레이아웃 자체는 토요타하고 비교를 해도 그렇게 크게 좀 더 낫다거나 더 부족하다거나 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비슷한 느낌의 이런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 점도 특징입니다. 사실 기능 자체도 엄청나게 뭐가 많이 있지는 않은 그런 구성이에요. 스마트폰 연결을 해서 스마트폰 미러링을 하게 되면은 카플레이라든가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을 해서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심플한 형태의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어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오디세이하고 이 CR-V에서 만날 수 있는 상당히 독특한 형태죠. 다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 뭐 이렇게 후진 기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래로 눌러서 내리는 형태의 이런 구성이 되어 있고, 이번에 이제 연식 변경 올해 새롭게 출시가 되면서는 이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도 이콘 모드하고 EV 모드, 스포츠 모드 3개의 드라이브 모드를 제공을 한다는 점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R-V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은 뒷좌석을 볼 수 있는 요 후사경이 하나 더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볼록한 이 거울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뒷좌석 탑승자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점도 있고요. 쭉 열어주게 되면은 선글라스 보관함도 쓸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체로는 좀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팝업 타입으로 올라오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가, 여름에는 쓸 일이 없겠지만 겨울에는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 와이퍼 블레이드 열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착이 되어 있기는 한데, 뭔가 굉장히 좀 뚜렷한 장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이 센터 콘솔 쪽에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수납 공간이죠. 그냥 이렇게 다 닫은 상태에서는 상당히 높이도 높고 상당히 뒤쪽으로 넓은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요 위쪽 커버를 당겨주면 팔걸이를 확장을 할 수도 있고요. 단계에 따라서 낮은 것과 깊은 것, 그리고 아예 깊고 넓은 공간,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는 점도 이 CR-V의 특징 중 하나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CR-V 하이브리드 2열에 앉아 있습니다. 2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닥이 좀 높다라는 느낌이 1열하고 동일하게 좀 전달이 되는 것이 좀 특징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지금 일단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제 몸에 맞춰둔 상태로 지금 세팅을 해놨고, 등받이, D열 등받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따로 컨트롤은 안 되거든요. 고정되어 있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앉아봤을 때 무릎 공간이 생각보다는 꽤 넓은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차는 사륜구동이 적용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일반 가솔린 모델이라든가 하이브리드 역시 EXL, 투어링 다 사륜구동이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모델인데, 바닥에 요 X 지나가는 요 쪽이 그렇게 튀어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5명, 뒷좌석에 3명이 앉는 것도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고, 발 공간 자체도 상당히 넓은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배터리가 이 차체 바닥보다는 이제 시트 아래쪽 그리고 트렁크 아래쪽에 좀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 아래쪽에 이제 공간이 그렇게 많이 손해를 보지는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 공간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편이에요. 넉넉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좌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좁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덩치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일반적인 분들이 앉으셨을 때는 그렇게 불편하다라고 느낄 만한 이 좌우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좀 크기는 하죠.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앞좌석 등받이 아래쪽에 있는 이 작은 포켓 하나, 그리고 도어 아래쪽에 있는 컵홀더를 비롯한 수납 공간, 도어 손잡이를 겸하는 도어 포켓, 그리고 가운데 쪽에 있는 이 컵홀더 2개까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캠리 하이브리드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뒤쪽 컵홀더 쪽을 빼는 쪽에 따로 손잡이가 없어서 역시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 넣어서 이렇게 꺼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한데, 내렸을 때는 딱 이렇게 아래쪽으로 처지지 않고 살짝 뜬 상태로 고정이 돼서 팔을 올려두기도 편하고요. 양쪽 다 도어 쪽에 있는 요 팔걸이도 그렇고 이렇게 도어 쪽에다가 팔을 걸고 이렇게 움직이기에도 나쁘지 않은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앞좌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고급스러운 소재인가 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회의적입니다. 도어 쪽에는 가죽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요 손 팔걸이 요 뒤쪽 요 정도만 좀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고, 우레탄 혹은 플라스틱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도 가죽인가요? 우레탄인가요? 약간 좀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지는 않는데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부담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부담없이 탈 수가 있는 그런 구성으로 마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우드톤이 적용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우드는 아니고 플라스틱 우드톤에 그래픽을 입혀둔 그런 요소가 적용이 되어 있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시트의 착자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운전석 시트는 좀 많이 두꺼운 편이었습니다. 헤드레스트도 그렇고 등받이 쪽도 그렇고 상당히 두툼한 그런 시트의 두께를 가지고 있고, 안에 들어가 있는 스펀지도 상당히 폭신폭신한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앞좌석보다는 좀 얇은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경쟁 차종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그냥 좀 평균치에 가까운 그런 두께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앞좌석과 비교를 하면 상당히 얇게 느껴지는 그런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아까 트렁크 공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폴딩을 해서 풀플랫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좀 얇게 만든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시트도 바닥으로 살짝 내려가고 이렇게 등받이도 접히게 되면서 풀 플랫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얇게 만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 혼다의 CR-V를 직접 운전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차를 운전을 해보면은 이 차에 탑재되어 있는 듀얼 모터 iMMD라든가 2리터 가솔린 엔진이라든가 이런 좀 기술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듬직한, 좋게 말하면은 좀 듬직한 그런 주행 감각이고요, 나쁘게 말하면은 정말 둔에 빠진 그런 이 주행 감각을 선사를 해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산 출력이 215마력이에요. 사실 경쟁 모델들 뭐 투싼 하이브리드라든가 이런 최근에 출시된 차들과 비교를 하면은 엄청나게 뛰어난 그런 출력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고배기량 저출력 뭐 이런 좀 포장을 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찾아보려고 해도 사실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운전을 할 때는 엄청나게 뭐 스포티하게 운전을 한다거나 엄청나게 뭐 가속을 즐긴다거나 이런 것들과는 좀 거리가 완전히 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선을 바꾸거나 코너를 돌거나 했을 때도 속도가 조금만 좀 더 높아지면은 차가 조금 좀 불안하게 느껴지는 약간 좀 그런 성향들이 있기는 해요. 지금 이 차에는 컨티넨탈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결코 나쁜 타이어는 아니고 수입차 SUV뿐만 아니라 여러 차종들에서 골고루 사용이 되는 브랜드의 좀 대중적인 그런 이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속도를 조금만 좀 높여서 차선을 변경을 하거나 코너를 돌거나 할 경우에는 금세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 자체가 뭔가 좀 스포티하게 달리는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좀 편안하고 그냥 목적지까지 이동을 하는데 또 포커스를 맞춘 그런 차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뭐 풍절음이라든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이나 소음 같은 것들은 꽤 잘 걸러주는 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차는 정말 엄청나게 뭐 쥐어짠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원래의 목적, 자동차라는 것의 목적, 이동의 목적에서는 괜찮은 그런 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몇 가지 좀 좋게 말하면 재밌는 거고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 이래서 어디서 써먹겠나 싶은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대표적인 것이 레인워치라는 기능이에요. 요즘에 현대차 그룹에서 판매를 하는 신차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방향 지시등을 넣었을 때 해당 방향을 카메라를 이용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죠. 이 CRV에도 들어가 있기는 한데 예전 같았으면은 반쪽이라고 했겠지만 이제는 반쪽도 되지 않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레인워치라는 기능은 이제 왼쪽에 있는 이 방향 지시등 레버에 버튼으로 부착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오른쪽만 보여요. 그것도 계기판이 아니고 내비게이션 화면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레인워치 기능을 작동을 시키게 되면은 내비게이션을 못 보게 되는 거죠. 이 기능이 내가 일부러 버튼을 눌러서 켜는 것 말고도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넣었을 때도 이 화면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뭐 물론 운전자가 잘 아는 길을 갈 때는 뭐 문제가 없겠지만 뭐 부산이라든가 이렇게 좀 길이 많이 갈려져 있는 곳을 처음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기능 때문에 오히려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거를 누구한테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구성했냐라고 생각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에이다스 시스템입니다. 특히 이제 투어링 트림이 되면서 이제 추가되는 몇 가지 기능들 중에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차선 인식해서 차선 유지를 해주는 기능이 작동하는 범위가 시속 72km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저속에서는 작동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가 적용되고 있죠? 이 안전속도 5030이라는 것 적용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에서도 좀 정체가 심하다거나 한 경우에는 이 기능하고는 이제 담을 쌓아야 되는 그런 좀 굉장히 아쉬운 그런 구성입니다. 뭐 제조사 설명에 따르면은 뭐 일정 속도에서는 뭐 자율주행에 준하는 뭐 이런 굉장히 편리한 주행 보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혼다 센싱이라고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 요즘에 경쟁 모델들이 탑재하고 있는 이런 기능들, 안전 및 편의 품목들을 같이 고려를 해보면은 이거는 뭐 어디다 붙여야지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유명무실한 그런 주행 보조 기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확실한 거는 압도적으로 좋으냐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못해요. 대신에
그럼 이게 무조건 안 좋은 건가 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또 좀 애매해집니다. 압도적으로 나쁜가 하면은 그렇지는 않은데, 압도적으로 좋은가 그러면은 그거는 절대 아닌 굉장히 애매한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차의 성향, 차의 구성 자체가 직접 운전을 하는 것, 그리고 편의 품목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이런 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지금까지 혼다의 대표적인 SUV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CR-V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사실 외관 같은 경우에는 크게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상당히 무던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내 구성이라든가 편의 품목, 그리고 주행할 때 주행 성향, 그리고 안전장비 같은 측면에서는 국산차 비교, 그리고 경쟁 수입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좀 많이 좀 부족함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행 측면에서는 상당히 듬직한 느낌이 든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만큼 또 개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꼭 이 차여야 하는 그런 이유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그렇게라도 구매를 하기에는 약간 좀 걸리는 것이 바로 가격입니다. 아래 트림인 CR-V 하이브리드 EXL 트림 같은 경우에는 4,510만원, 오늘 준비한 것과 같은 이 투어링 트림 같은 경우에는 4,770만원이라고 하는 낮지 않은 가격대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을 위한 많은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주행을 할 수 있는 가족을 위한 패밀리 SUV를 찾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CR-V 하이브리드 역시 상당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고, 장거리 주행이 많다 그러면은 CR-V 특유의 높은 연비를 보고서 구매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정을 하시기 전에 꼭 시승을 해 보시고 이 차가 진짜 나한테 맞는가를 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